테마가 지금은 계속 돌고 네. 도는 구간이니까 그럼 돌고 도는 테마 속에 뭘 좀 잡아볼 거를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은 지금 뭐 자리나 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항공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카지노. 네, 일단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쪽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하이트진로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네. 네. 왜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타이트 주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황현임 팀장이 몸 상할까 봐. 아니 괜찮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줄여서 그런가. 요즘에 몸이 계속 붓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맥주량을 좀 줄였더니 또 이게 바로 주가가 한 번 또 출렁였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요즘에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밤에 택시 잡기 굉장히 어려졌고요. 대리기사 잡기 굉장히 어려졌고. 회식 많이 하고 부자들로. 네. 이제 회식 공식적으로 회식 허용한다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 때 한 8시 때 이제 음식점 분위기하고 지금 8시 분위기 너무 달라요. 아,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보복 소비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뜨겁습니까, 요즘? 보복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저 분노의 소비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분노의 회식을 뭐 이렇게 그동안 다들 이렇게 집에서 야금야금 다 드셨을 텐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뭐 찬찬히 드셨다면 네. 지금 막 지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식당 예약하기 너무 힘들고 예. 조금만 늦으면 자리 없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는 무조건 술은 무조건 나온다. 그건 확실해요. 주가는 모르겠는데 실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이라던가 대외 상황이라던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자라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안 가네요. 하이트진로 계속 고자리 37,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긴 하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글쎄 예상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보다 안 나오면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저는 준수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트진로는 매수 의견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많이 빠졌던 게 조선입니다. 조선주 요즘 좀 네, 힘을 조선이 잃었네요. 해운은 좀 가는데 조선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저도 조선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었고 네, 계속 좋게 보셨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이렇게 그 공급 계약 또 LNG 공장 수주 이게 나왔거든요. 수주 뉴스들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도 또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네. 수주 오늘 또 나왔죠. 네. 네. 이거는 5월 17일 날 이제 기사인데 이제 공시인데 이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삼성중공업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가 수주인지 또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수주들은 아마 어느 정도 그 후판 가격 올라가 있는 인플레를 감안한 수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대신에 주가는 먼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많이 눌렸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지난번에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그죠? MSCI 들어간다고 오른 게 이제 많이 뺐네. 그렇다가 이제 확정되고 나서 주가 많이 눌렸고 네. 오히려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진입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현대중공업도 저는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제일 짱짱한 건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네. 일단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먼저 채워넣고, 네, 미포조선을 먼저 채워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좀 채워넣는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거,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적자 계속 예상인데 이제 얘네들이 한 번에 흑자로 돌아서면 주가는 파괴력이 좀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하고 삼성중공업 2개 또는 기자재들 업체들 있죠. 한국카본하고 HSD 엔진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좀 이렇게 있지만 다 박스권 어느 정도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느샌가 또 갑자기 기사를 동반하면서 또 얘네들만 또 빨간불 들어온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섹터 순환매 장인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좀 셌고 그렇긴 한데 또 그러면 오늘 상대적으로 눌렸던 애들 중에서 또 올라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양봉에선 따라잡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양봉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음봉 눌릴 때 분할 매수 하시고 뭔가 양봉 오늘처럼 반도체처럼 빡 뭔가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처럼 빡 양봉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그때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뭐 최근 며칠 반등했다라고 해서 뭐 안심하거나 그럴 때도 아닌 것 같고 미국 시장 여전히 불안하고 나스닥 지수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뭐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 보면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미국 주식 보면 제가 제 거랑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미국 주식 보면 여전히 좀 그 위에 저항대 많이 있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장기 이평선이 위에 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하고 가려면 미국도 언제든지 또 이 저항선 맞으면 또 이제 하락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다행히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 좀 약간 디커플링 돼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계속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다. 또는 적금식으로 삼성전자 뭐 모아가듯이 적금식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금 관리하시면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자율주행 참. 그러니까 올해 이제 황현 팀장님이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쭉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이제 조선 얘기했었고. 네, 그렇죠? 자율주행도 일단은 로봇은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봇은 한번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자율주행이 6월달에 인텔 자회사인 모빌아이 상장이 있죠. 모빌아이 상장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일단은 대장은 현대 오토에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종목들 있죠. 예, 카메라 종목들 MC넥스나 파트론이나 세코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퓨전티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하는 몇 개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자율주행은 7월 6월 달까지는 일단 한번 계속 관심 가지고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이제 폴더블 폰. 네, 폴더블 폰은 지금 어차피 핸드폰, 스마트폰이 상반기에 좀 삼성전자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영역을 많이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파인테크닉스라든가 BH, 인터플렉스,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혀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꼭 있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군에서 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형주는 사실 하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일단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예. 일단 중소형주 구간에서 일단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도 뭐 대형주라면 대형주기는 한데,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뭐 드는 초대형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섹터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아직은 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있다. 6월 최소한 6월 달에 있을 FOMC가 시작할 즈음 뭐 그 정도쯤 가면 좀 매수 기회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주항공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우주항공도 시장에서 꽤 그죠? 갔다가 조금 좀 주춤하죠. 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나 LIG 넥스원 그다음 뭐 조금 이제 세트레가이 네.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이렇게 5개, 6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다시 또 신고가는 좀 올 겁니다. 6월 달에 그 누리호 발사 있죠. 그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일단 우주항공 섹터들도 지금 쉬고는 있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계속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누군가가 사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는 계속 보유하신 분은 보유 관점,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사셔도 될 것 같다. 뭐 한국항공우주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뭐 4만 원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신고가였을 때. 근데 지금 47,000원이잖아요. 신고가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점에서의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거래량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음봉이 좀 크게 난다던가 뭐 그런 뭐 갭상승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 또는 대응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5월 초에 이렇게 뭐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 이거는 네, 이거는 괜찮죠. 쥐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쥐었자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전혀 아닙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봐죠. 과거하고. 네. 네, 과거 보면 이때 쭉 보면 2021년 2월 달에 터졌던 거래량이 이게 1,000만 주인데 네. 뭐 이 정도 나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뭐 한 3천억, 4천억 나오던가 뭐 그게 아니면 네. 괜찮다고 보고 LIG 넥스원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LIG 넥스원은 역시 좀 가볍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세게 나는데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충분히 뭐 박스권 하단이니까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 이런 종목들이 국내 주식에서 이제 수출주로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잊고 있다가 갑자기 또 맞아요. 네, 또 튑니다. 이런 종목들. 네.